안녕하세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 혼공연구소 대표 오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공연구소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실제로 복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트 필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 또 영어 공부하는 방법, 그 외에도 수행평가를 어떻게 또 잘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 코칭하는 것이고, 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하고 만나서 처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처음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어떤 일을 해야 네가 행복하니?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내는데, 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선생님, 공부를 꼭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꼭 열심히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엄마들하고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죠?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의 경우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학습에 대한 푸시가 들어가면서 그 행복한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갈등의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 학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를 꼭 열심히 해야 되나요? 요즘은 대학 안 가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누는 것이, 대학에 안 가면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을 안 가야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안 가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에는 가도 잘 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을 이미 그 아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꼭 열심히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지금은 네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가 나중에 알바를 하게 되면은 넌 알바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너는 그 직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네가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연히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너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도 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 네가 지금 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는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하게 될 거고, 네가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릴 거고, 연애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 남친, 여친 바로 깨질 거고, 사업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빚더미 올라앉고 망하게 될 거야. 결혼 생활할 때도 네가 결혼 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기 쉬워. 그게 세상 이치야. 네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일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항상 실패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네가 지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미래를 네가 나중에 살게 될 확률이 또 매우 높은 거야.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 네가 하는 거라고 라는 말을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꼭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제가 다그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거는 네 책임이다 라는 말. 항상 선택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책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준비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한 준비는 뭐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선생님은 너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흔히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굉장히 흔한 비유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꼭 물어봅니다. 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 그러면 마라톤이 42.195km인데 너는 그 42.195라는 그 구간 안에서 한 몇 킬로 정도까지 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참 재밌는 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거의 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3km, 4km, 5km. 많이 부르는 애들이 6km, 7km. 그러니까 5km를 전후해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한 살에 태어나서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120세 시대에 살게 될 텐데 너는 아직 네가 살아야 될 120세 인생 중에서 반밖에 안 살았어. 그리고 너는 아직 출발도 안 했어. 42.19km를 너는 달려가야 되는데 넌 네가 지금 출발해서 벌써 4km, 5km까지 온 것 같아? 아니야. 넌 아직 출발도 안 했어. 라는 말을 해줍니다. 마라톤,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라톤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마라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불공평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리기가 만약에 100m나 200m 달리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해야겠지만 마라톤은 워낙에 긴 레이스를 달리기 때문에 앞에 있다고 유리하고 뒤에 있다고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준비들은 체력을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긴 거리를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도 조절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달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가벼운 옷차림이나 운동화 어떤 것이 적합한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출발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헉헉 떨리면서 너무 초반에 많은 그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 느껴요. 마라톤 코치들도 같이 이제 선수가 뛰면은 같이 옆에서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코치해 주죠. 뭐라고 코치해 주나요? 뭐 좋아, 잘하고 있어. 속도를 좀 줄여. 그래, 지금 속도 유지해. 이렇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많은 어머님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좀 더 해야지. 다른 애들은 이만큼 하는데 네가 지금 목표가 어느 대학교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계속 정말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저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보다는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라톤을 할 때 지금 저 신발이 적합한지, 지금 이 속도가 적당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건 내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마라톤을 경기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슬리퍼니까요.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축구화를 신고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데 응원합니다. 왜? 그 운동화는, 그 축구화는 정말로 굉장히 값비싼 명품이거든요. 저걸 신고 뛰면 폼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힘들게 할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냥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를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이의 속도 지금 줄여야 됩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또 왜 네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한 학습 코칭과 인생에 대한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미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장 이번 기말고사 수학 점수, 영어 점수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임하는 그 삶의 습관, 삶의 태도를 기르는 중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런 꿈을 마음에 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당장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학과 공부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먼저 산 어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넓은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은 더 겸손하고 조금은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회를 같이 좀 품고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말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이니까, 멋있는 말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부모님이 내 자녀를 키울 때, 또 선생님들이 내 학생을 가르칠 때에 당장 어떤 학업적인 스킬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나도,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거기에 너무 빠져서 정말 중요한 진짜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